쉬는 시간이 너무 짧았을까요?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좋아요. 지금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1강과 2강까지 내용이에요. 주계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가는데 이미 앞서서 거의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스피드가 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 친구 오면. 네.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굳이 표현한다면 물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물체들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나무와 철 등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쏟아지는데, 자, 수돗물은 일종의 물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돗물은 순물질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 물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물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물질, 본질의 성질을 잃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 그래요? 물질 자체의 성질을 잃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 그것을 분자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분자. 자, 그 분자를 물 분자 그러면은 H2O 그러죠? H2O.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자, 책에다 써요. 여기다가 H2O라고 이렇게 써봐요. 빈 공간에다가. 여기에서 원소하고 원자하고 다르죠. 원소는 수소와 산소 두 종류다. 그럼 원자는 수소 2개, 산소 하나,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물 분자 H2O는 수소, 산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원소는 종류, 원자는 입자, 이런 개념이 된다.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화학 시간에 다뤄질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자가 있네요. H2O. 그런데 이것을 쪼개게 되면 원자가 되죠. 원자. 근데 이걸 또 쪼개게 되면은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쪼개면은 기본 입자 쿼크. 6가지 쿼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빅뱅 이론에서는 보세요. 대폭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은하들이 한 점에 모여 있었어요. 그 한 점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당시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온도와 압력의 점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점이 순간적으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우주가 대폭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폭탄 터지듯이 파편이 막 날아가듯이 우주가 커진 게 아니에요. 그럼 어찌 된 거냐면은 자, 여러분 풍선껌 있죠? 풍선 불듯이 후 불려지는 거고 거기에 있던 물질들이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퍼져나간다. 그래서 공간이 커지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꾸준히 낮아져요. 꾸준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쿼크 등의 기본 입자가 생성됩니다. 최초로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더 낮아져요. 그래봤자 10의 6승초야. 100만 분의 1초. 빅뱅 직후. 이렇게.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생성하였습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해가지고 자, 양성자와 중성자 등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의 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화학에서 자세히 하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갑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매우 뜨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변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뜨거워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또 중성자가 다시 양성자로 전환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 따라서 활발하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1대1로 거의 같았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사실상 중성자가 살짝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무거워요. 그래서 자, 질량이 살짝 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커져야 되니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주변 온도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그 전환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 만큼 온도가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중성자가 변했는데 못 올라오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게 돼요. 차츰차츰.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비율이 7대1이 됩니다. 낮아짐에 따라서. 그러면서 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헬륨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자 13페이지 10번 문제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묶어져서 하나의 헬륨이 돼요. 하나의 헬륨. 그리고 이 양성자 하나하나가 다 모두 수소 원자핵이 돼요.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 그랬을 때 개수비가 몇 대며? 개수비가 이건 하나. 여기는 12개. 그래서 개수비는 12대1이 돼요. 그런데 질량비로는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같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12. 따라서 3대1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3대1이 되었다.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비율은 개수비로는 12대1, 질량비로는 3대1이 되었다. 이렇게. 됐죠? 개수비, 질량비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7대1, 1대1에서 7대1이 되고 질량비는 3대1이 되었다. 이렇게. 자, 이때가 언제? 3대1 언제? 빅뱅 이후 약 3분 후가 되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3분) 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 개수비는 12대 1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수비.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의 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그래가지고 38만 년이 흘렀습니다. 자, 여기는 별의 개수를 뺑 둘러주세요. 자, 저는 2개만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38만 년, 이 숫자는 꼭 외워야 한다.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자, 38만 년 후 그러면은요,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었을 때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우주 공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를 붙잡아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뛰는 원자가 돼요. 자, 원자핵과 원자는 다르다. 그래서 전자를 붙잡아서 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공간에 돌아다니는 전자가 붙잡히면서 빛이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질 않아요. 그 전에는 빛이 나가려고 하면 전자하고 부닥쳐. 튕기고 해서 뿌연 안개 속과 같은 우주였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밝음의 안개.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였었는데 38만 년이 되면서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면서 전자를 붙잡으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그 말은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었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생성되었다? 38만 년이 지나면서. 무엇을 계기로? 원자를 생성하면서 전자를 붙잡아 원자가 되면서 그걸 계기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생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됐죠? 자, 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요 이야기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다. 끊임없이 여기 시험 문제 나오면은 끊임없이 이걸 물어볼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그 이야기 또 있네요. 바로 옆에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되었을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어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이때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빠져나온 빛이 우주 배경 복사이다. 온도가 얼마가 되었을 때? 3000K가 되었을 때. 다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하면서 3000K가 되었을 때, 38만 년이 되었을 때, 원자가 생성되었을 때,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을 때, 우주가 투명해졌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질 때, 다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하나 원자핵을 만들었을 때 이러면 틀리지. 다르다 이거야. 헬륨 원자핵을 만들 때는 그 이전이다 이거야. 그래서 원자핵과 원자를 구분해야 돼요. 자, 가볼까요? 자, 2강으로 갑니다.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네요. 방금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자, 빅뱅으로부터 38만 년 후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을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면서, 원자핵 아니죠? 원자가 생성되면서 물질과 분리되어 빠져나와 우주 전역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을 뭐라고 한다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 강호프란 사람과 그 집단들은 예측을 했어.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펜저스와 윌슨은 그 망원경 수리를 통해서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자, 이 혼 안테나는 인공위성과 교신하기 위한 안테나로 방향성, 지향성 한쪽으로만 향하는 그런 안테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안테나는 파장 7.3cm 파장의 전파를 사용하는 망원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호로 잡히더라 이거예요. 이 정도의 세기로. 그래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장으로 쭉 또 이제 관측해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좀 더 짧고 좀 더 긴 파장으로 관측해서 그 세기를 조사해서 그래프로 점을 찍어서 나타내서 선을 연결해 봤더니 이런 선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선은 물체의 온도, 자, 물체 대신에 흑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상관없어요. 온도가 2.7K 혹은 반올림에서 약 3K 정도 되는 흑체에서 물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분포 곡선과 닮았다 이거예요. 자, 요즘 코로나 시국이어서 줄여서 코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 이제 요즘에는 방역 패스 해가지고 어디 마트나 식당 들어가기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요 화상 카메라가 있어. 그리고 사람이 움직일 때 얼굴이 모니터에 드러나요. 모니터에 대성학원에는 있어요. 심심하면 커피 들고 오려면 난리가 납니다. 빨간색으로 뜨거운 커피 들면 사람의 체온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는데 몸이 차가우면 파란색으로 검정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보통 때는 오렌지 빛깔로 노란색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뜨거우면 빨간색이 되면서 화면이 빨간색으로 막 번쩍번쩍해요. 뒤뒤뒤 울리면서 우리 몸도 그 온도에 따른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 보통의 물체들은 적외선 형태의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체온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파장은 더 길어지게 돼요. 더 길어진다. 그래서 우주 온도는 3K니까 거의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운 매우 차가운 온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나온다. 전자기파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았다 이거야. 이렇게. 그런데 자, 거의 같은 세기라고 했어요. 거의 같은 세기.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해. 그래서 1992년에 코비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띄워요.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합니다. 사실상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려고 봤더니 지상에 물체들이 있고 대기가 있어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 것이 조금 잘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구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 공간에다가 인공위성처럼 띄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 대기권 받고 나가서 우주를 향해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쟀을 때 이런 식으로 온도차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밝고 어둡고 이때 온도차, 여기서 미세한 온도차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면 1K를 10만 분의 1 K 정도 차이야. 거의 같다 해도 돼. 미세한 차이,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 이거야. 어쨌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차이가 거의 같다라고 하면 같다고 생각했는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혹시 이게 망원경 자체의 결함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해서 기술이 발달해
약 10년이 지나면 또 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자세한 관측을 합니다. 자, 기술이 발달한 만큼 카메라 화소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작아졌어. 그래서 또 관측해봤는데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 이거야. 붉은색은 뜨거운 부분, 파란색의 부분 차가운 부분. 온도차는 역시 10만 분의 1로 미세한 차이. 또 10년이 지난 이후 또 쏴요. 네. 그래서 봤더니 여전히 차이가 있더라.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쏘았죠? 이제 벌써 작년이 됐네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또 쏘아 올렸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또 10년 차가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25일날 쏴가지고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데 그 거리가 L2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L2라고 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태양과 지구가 만유 인력에 의해서 공전을 하죠. 근데 두 천체에 대한 중력에 미치는 공간에서 그 힘이 평형을 이루는 점이 있어. 그걸 라그랑주 지점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점도 있고 반대편의 점도 있고 옆에 점도 있고 또 지구 건너편 반대편 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지구 태양에 대해서 반대편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뒤쪽으로.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에 거의 4배 이상 먼 거리에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6개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날아가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 가는 동안에 막 10m가 넘는 햇빛 차단막이랄지 지구의 차단막. 그래서 절대 온도 0도가 될 수 있게끔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펼쳐서 그늘막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펼치면서. 그리고 렌즈로 접어졌었는데 로켓이 싣고 쏘아 올릴 때 접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는 거 아니에요. 펼쳐지고 그러면서 망원경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올해 여름쯤부터는 이제 관측 자료가 날아오기 시작하겠네요. 여름 무렵에. 물론 사진 자료가 오자마자 바로 발표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름 분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사에서. 그리고 거기서 어떤 특별한 결론이 이르게 되면 막 쏟아질 겁니다. 이제 자료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았는데 이러한 미세한 차이, 온도 차이는 결국 그 차이가 밀도 차이를 말하고 온도 차는 밀도 차를 말하고 그 밀도 차이가 별과 은하를 만드는 데 기여했을 거라고. 그래서 초기 우주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자, 12월 25일 날 21년 12월 25일 날 쏘았습니다. 관심 있다면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상당 부분 생중계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하고 싶어서 막 흥분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해요. 저도 그 순간에는 그 중계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 해서 빼박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을 때 연속 스펙트럼은 별과 같이 고온이며 고밀도, 별과 같이 고온, 고밀도에서는 여기 무지개색처럼 연속적인 모든 색깔의 빛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색깔의 중간에 검정 줄이 없어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모든 파장의 빛이 쫙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고온, 고밀도. 그런데 자, 여기
고온의 기체가 있습니다. 고온, 저밀도. 저밀도는 기체를 말한다. 자, 특정 기체는 뜨거워지게 되면 자신의 고유한 색깔의 빛을 내요. 쉽게 생각하면 불꽃 반응색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불꽃 반응색. 자, 저는 하나 기억해요. 나트륨 무슨 색? 노란색. 내가 노란색 좋아하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없지만 제 차가 노란색이었어. 한때. 노란색 좋아해요. 나트륨. 자, 뜨거워진 기체는 자신이 좋아하는 고유한 파장의 빛을 낸다. 그래서 검정색을 배경으로 뜨거운 기체가 나오게 되면 밝은색 실처럼 착착 스펙트럼 선이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혹은 밝은 선 스펙트럼에서 휘선, 밝을 휘자를 써서 휘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방출 스펙트럼. 그런데 이 기체가 차가워지면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을 흡수해요. 근데 이게 뜨거워지면 그 파장을 내요. 이렇게. 그런데 그 기체가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매우 차가워지면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만 쏙쏙 빼가지고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그 색깔만 쏙쏙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검정줄이 나와.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기체가 편식을 해.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만 쏙쏙 빼먹어버려. 그러니까 검정줄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럼 이 그림에서 이건 이건 지워야 돼. 여기는 밝은 별을 배경으로 하지 않아요. 까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까만색 배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배경이 없어. 까만색.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우주 공간을 이루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죠. 그런데 각 기체들마다, 각 원소들마다 고유한 파장과 그 다음에 고유한 굵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일종의 바코드 같아. 얇고 굵고 배치가 각 원소들마다 고유한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원소가 섞여 있으니까 줄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거기에서 특정 파장의 줄만 쏙 골라내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원소하고 맞췄을 때 딱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쏙 빼내요. 쏙 빼내면은 어떠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는 곧 파장이야. 곧 색깔이야. 그리고 굵기, 개수 등이 모두 다르다. 각 원소들마다 고유 패턴의 바코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스펙트럼 선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모두 섞여 있으므로 그걸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컴퓨터로 바로 분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다. 어떤 물질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별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별에서 수소 스펙트럼의 세기와 헬륨의 스펙트럼의 세기를 봤더니 3대 1이더라 이거예요. 3대 1. 그래서 아까 빅뱅 이론에서 수소, 헬륨 원자핵의 비가 몇 대며 질량비로 3대 1이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그리고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해보니 3대 1에 해당하더라고요. 거의.
일치하더라. 그래서 또 다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또 발견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빼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알 수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네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암기할 수는 없네요. 다만 뭐 이런 정도가 있다. 말하자면은 수소는 고유의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각 파장별로 즉 색깔별로 자 여기 4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색깔은 보라색 쪽이네요. 이쪽은 700 나노미터 근처는 붉은색이네요. 그랬을 때 그 고유의 색깔은 고유의 파장과 같아요. 그리고 수소 이거 뭐야? 검정색을 배경으로 밝은색 실이 있으니까 이거 뭐야? 휘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유한 선의 위치가 있는데 어떤 미지의 별을 봤더니 여기 선이요? 선의 위치가 똑같아요. 여기 위치가 딱 걸려요. 태양도 걸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소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별도 상당 부분 수소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수음도 조사를 해봤어. 그랬을 때 수은의 위치는 잘 안 맞죠? 잘 안 맞죠? 그래서 수은은 뭐 이렇게 없다.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야. 수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3대 1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자 2강까지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내용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3강과 4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기 언제 보면은 3강, 4강이 내용이 될 거예요. 저거 아니구나. 자, 수고했습니다.